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대식 TV의 김대식입니다. 오늘은 일본의 기괴한 화장법 오하구로와 히키마유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미에 대한 관심이나 그 미의 기준을 잡는 데는 나라별로 다양하여 목이 길어야 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나 뚱뚱해야 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여 흥미를 자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본의 해안시대부터 메이지 유신 이전까지 약 1000년 동안 이어져 온 일본의 이상하고 기괴한 화장법으로 치아를 까맣게 칠한 오하구로 화장과 원래의 눈썹을 밀고 새롭게 그리고 얼굴을 하얗게 분칠한 히키마유 화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대 일본의 미인상은 얼굴이 하얗고 치아가 검어야 하며 이마가 좁아야 한다고 합니다. 이마가 좁아 보이려고 눈썹을 밀어 이마 쪽에 눈썹을 새로 그리기 시작하여 처음에는 눈썹을 얇게 하다가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짧고 굵게 그리게 되었는데 눈썹과 눈썹 사이가 멀면 멀수록 고귀함을 나타낸다고 하여 귀족 남자들에게까지 유행을 하였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에도 시대에 접어들면서 여자들의 화장법으로 남게 되어 결혼을 하면 오하구로 화장을 하였고 아이들도 태어나면 눈썹을 밀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기생들에게까지 퍼져 첫 손님을 맞기 전에 치아를 검게 물들이는 것이 전통까지 생겨났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의 함대 사령관이었던 매슈 캘브레이드 페리 제독이 세국 정책을 펼치던 일본을 개항시키면서 일본에 상륙하여 깜짝 놀랄 만한 광경을 대하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일본 여성들의 이가 새까만 것이었죠. 그래서 제독은 일본을 검은 치아의 나라라고 불렀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폴란드 출신의 미국 피아니스트인 아르투르 루빈스타인도 일본에서 연주할 기회로 일본을 찾게 되었는데 루빈스타인은 일본의 전통 다도를 체험하면서 시중을 드는 여성의 이가 전부 새까맣게 썩어 있는 것을 보고 엄청난 충격을 받아서 본국으로 돌아간 뒤 잊지 못할 경험을 자서전에 적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가 썩어 있었던 것은 아니고 이를 새까맣게 물들였던 것이었겠죠. 지금으로 따지면 굉장히 이상하고 기이하게 느껴지는 만큼 까맣게 물들인 치아가 뭐가 그렇게 아름다웠는지 모르겠지만 당시의 미인 기준으로는 예쁘다고 여겨졌기 때문에 1000년이 넘는 긴 세월 동안 유행하고 미의 기준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과거 일본 여성들은 화장할 때 얼굴을 새하얗게 칠했기 때문에 얼굴에 비해 치아가 너무 누렇게 보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까맣게 칠했다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비교적 일본인들은 치아가 고르지 못한 사람들이 많은데 까맣게 칠했을 때 치열이 고르게 보이는 효과도 있었겠죠. 이렇게 얼굴은 하얗게 분칠을 하고 눈썹은 검고 두껍게 그렸는데 원래 있던 눈썹을 다 밀어버리고 그 밀어버린 자리에 눈썹을 그리거나 아니면 더 이쪽인 이마에 눈썹을 그렸던 히키마유도 검은 치아와 함께 유행했던 것이었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히키마유 화장은 처음에는 보통 눈썹처럼 얇고 길게 그렸지만 일본의 사극 드라마나 영화에서 볼 수 있듯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짧고 굵게 그리기 시작하여 이 해괴한 눈썹 모양도 검은 치아와 함께 귀족들 사이에 유행하였던 것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오하구로로 돌아와서 말씀드리면 치아의 놀라운 점은
예뻐 보인다고 여겼던 것 외에도 충치 예방에도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다고 보입니다. 금속 이온 물질 자체에 살균 효과도 있었고 물에 잘 녹지 않는 성분으로 치아를 코팅한 것이기 때문에 의외로 충치 예방 효과도 있었던 것으로 봐야 되겠죠. 하지만 이 검은 칠이 지속적인 유지가 되지 않는 단점이 있었기에 거의 3일에 한 번씩 다시 칠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조선통신사의 기록에도 이 검은 치아에 대한 이야기가 남아 있는데 창녀와 미혼녀를 제외한 여성들은 치아를 까맣게 칠하고 눈썹을 다 뽑아버린 사람들도 있다. 이미 시집간 사람은 이를 물들이고 시집가지 않는 사람과 가부나 창녀는 물들이지 않았는데 이를 물들이는 이유는 그 남편을 위해서 순정과 충성의 맹세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메이지 유신 이후 단발령이 내려지면서 남자들은 상투를 잘랐고 여자들은 오하구로의 풍습을 못하도록 하는 금지령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일본 천황의 부인이었던 쇼겐 황후는 일본 황족 중 최초로 드레스를 입은 여성이었는데 서양식 의복을 입으면서 오하구로를 그만두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여 황족과 귀족 여성들, 시녀들, 백성들까지 점차적으로 오하구로와 히키마유 화장을 그만두게 되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일본 문화 알면 알수록 흥미롭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